안녕하세요. 땅과 함께 새희망을 7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동해가 보이는 동해뷰 강원도 임야입니다. 수 1000평이고 건축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300만원이며 수급의 가치만 596억원입니다. 주종은 소나무입니다. 숲 야영장 사업을 했을 시 예상되는 수익은 연 80억 원에 해당되는 매출입니다. 땅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내 땅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생겨 있고 위에 보이는 이 도로, 여기 비포장 도로를 통해서 내 땅까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진입니다. 내 땅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고 윗부분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밑부분 도로를 통해서도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마을까지는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영 사진을 보면 이 뒤에 이 산에서부터 이 줄기를 따라서 내 땅까지 이어져서 이 끝줄기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큰 산이 있고 이쪽에서부터 쭉 줄기가 이어져서 내 땅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여기 보이는 비포장 도로가 접해 있어서 내 땅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 땅 여기 바로 이렇게 위치했고 여기서 동해 충분히 보입니다. 고지가 높은 편이라 충분히 보입니다. 다른 사진으로 보면 내 땅의 하단 부분이며 내 필지에 건축을 했을 시 동해까지 가려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해뷰 충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고도가 높은 지형이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좀 더 위에서 보게 되면 내 땅 여기 위치했고 여기에 동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밑으로 향하는 길, 위쪽으로 향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고 주변에는 온통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의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산 줄기가 이어져서 일단까지 이어지고 여기 비포장도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를 보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가 비도시지역인 경우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허가해주고 있으며 해당 필지는 전체 면적의 44.9% 개발 가능합니다. 토목 작업을 하면 더 많은 면적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 문의는 컨설팅 회원에게만 제공합니다. 환경평가 등급입니다. 해당 필지 2등급지가 대부분이고 1등급지도 섞여 있습니다. 주변 2등급지, 3등급지, 1등급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 가능하고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군집구조의 연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건축 문제 없습니다. 필지의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경사도 25도에서 30도는 37.6%, 30도 이상은 17.5%, 평균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는 25도 미만으로 내주고 있으며 개발 가능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44.9%입니다. 토목 작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면적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평균 인목 축적의 150% 미만입니다. 산사태 등급을 보겠습니다. 1등급 58, 2등급 35, 3등급 4, 4등급 3, 5등급 0인데 해당 필지 2008년까지 그 전으로 해가지고 20년,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벌목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산사태 등급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영 가능한 물은 100m 이상 뚫으면 얻을 수 있고 비음영 가능한 물은 40m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강수량 1200ml에서 1300ml 오고
우리나라 평균 1260mm 기준으로 봤을 때 딱 기준치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온도 10에서 11도 사이이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3도까지 올라갑니다. 토양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토양의 깊이 1000등급으로 30cm 미만이고 토양의 상태, 토양의 성질은 미사질 양토입니다. 미사질 양토는 모래 성분이 약간 있으나 끈적임이 많이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토양의 건습도, 토양의 수분 함유는 약건 등급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에 물기가 약간 묻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양의 견밀도, 단단한 정도는 견등급으로 눌러도 단단하여 손가락에 흔적이 겨우 생기는 정도입니다. 해당 필지 주종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라서 수천이 과정은 양수림으로 보여지고 나무의 지름은 6cm 미만으로 보여지고 수명은 1에서 10년 사이이고 숲의 울패도는 50% 이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까 산사세 등급의 정보도 그렇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후로 그리고 또 2008년까지 지도를 확인해 봤을 때 벌목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은 정보가 맞지 않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자세한 정보는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 3세대 등급과 소나무에 대한 6cm 미만 이 정보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산림환경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2008년까지 지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소나무가 해당 필지의 많은 부분 91.4.5%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더 오래 있었고 다른 종인 화렵수도 존재하고 있는데 화렵수는 이거보다 더 나중에 심어져서 자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화렵수의 정보는 나무 지름이 18cm에서 30cm 미만이고 나무 나이는 41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숲의 울패도는 71% 이상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이거는 잘못된 정보라 생각하고 소나무는 이거보다 더 높은 등급의 비슷한 수명이거나 더 높은 수명과 지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울패도도 71%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사태 등급도 그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해당 필지에 임장을 하여서 방문하여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 탄소 흡수량 현재 23.77, 10년 후 28.16입니다. 이거는 화렵수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고 소나무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산림환경정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의 탄소권이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권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흡수량을 체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처럼 등락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등락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기업 위주, 회사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곧 있으면 민간인도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시장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준 탄소 거래권 1톤당 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1톤당 만원 11월 13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둘레와 고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와 고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필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통해서 제일 낮은 고도 98을 기준으로 잡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고도 98이고 제일 높은 고도 149입니다. 둘의 고도 차는 51이고 아파트 18층 높이에 해당되는 고도 차입니다. 98에서 149 제일 높은 고도까지 직선거리 143m이고 경사도는 41.95입니다. 41.95는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98
고도에서부터 133 고도까지 직선거리 77m이고 경사도 45.45입니다. 98에서 138까지 직선거리 148이고 경사도 27.02입니다. 98에서 120까지 직선거리 56m이고 경사도 39.28입니다. 98에서 134까지 직선거리 144고 경사도 25입니다. 다음으로 이 땅의 둘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을 기준으로 106까지 34m, 106에서 133까지 올라가면서 57m, 133에서 138까지 올라가면서 71m, 138에서 149까지 올라가면서 40m, 98에서 120까지 올라가면서 56m, 120에서 134까지 올라가면서 89m, 134에서 149까지 올라가면서 29m로 총 둘레는 376m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필지 가로폭은 148m, 세로폭은 110m입니다. 해당 필지의 나무 주종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약을 치지 않은 솔잎은 약재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필지의 소나무는 약 1975본이 있고, 조경수를 활용했을 시 금액은 395억에서 593억입니다. 또 솔잎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2억 7,12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원 훌쩍 2010년대 기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지을 시에 조경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1m당 0.2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아파트 1000가구를 분양하게 되면 약 800그루에서 1000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산 자이아파트 조경수로만 5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조경수로 인하여 분양률에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브랜드 아파트의 소나무 조경수입니다. 한 그루에 1억이 넘어가는 조경수입니다. 이것도 억이 넘어가는 소나무 조경수입니다.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사이의 나무입니다. 소나무입니다. 8천만원 정도 짜리의 찌들목입니다. 한 그루에 10억을 전후하는 지름 1m가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롯데캐슬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세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이 옆에는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넘어가는 소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만큼 조경수를 하는 것은 법정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분양이 그만큼 잘 되고 그 브랜드의 값어치, 아파트의 이미지를 살리는 도움을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형, 모양과 수고, 수간포, 그 다음에 흉고, 직경 이런 조건들이 같을 시에 가격차는 위에서부터 1, 2, 3, 4, 5라고 가정했을 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재배목, 산채, 골피, 찌들목, 노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보이시는 이 나무처럼 이 수형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은 절대로 멋있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곡선 마디마다 철사로 고정을 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일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아주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문화이기도 하고, 이런 조경수 문화는 사라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1m가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이런 거는 10억이 넘어갑니다. 이건 자연 속에 있는 노송급 20억에서 30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가 좋은 곳에 나무도 이렇게 멋있게 자라나 있고, 이런 곳에는
묘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만 해도 이렇게 멋있는 수영을 갖고 있는 소나무는 1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햇빛에 따라 수영이 변한 이런 소나무들은 값어치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이 정도의 소나무도 10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무는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테가 늘어나게 되면서 껍질이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나무에 있는 송진 성분이 껍질을 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가 이렇게 수영이 변해서 찌들목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경수는 물량이 부족해서 금값이 될 정도로 아주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외에도 낙엽수인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등 이런 수종들은 가격이 매년 뛰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선호되는 느티나무는 지름 1m 이상이면 5천만원이 넘고 벚나무 20cm도 최소 100만원은 줘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값이 비싼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무들을 인공적으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산 등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업용으로 저렇게 자라는 나무들을, 소나무들을 조경수로 쓴다면 아까 설명해드린 값어치들이 저만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숲의 가치를, 땅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활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저런 정보를 아는 것은 정말 돈입니다. 다. 돈이 되는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유료 회원 가입하시고 컨설팅 받으시면 됩니다. 저런 거대한 임업용 땅 아무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정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해석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료 회원 가입하시고 컨설팅 받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화력수도 존재하고 있고 7,631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민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얼마 전에 보도한 자료이고 국산 화력수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자료입니다. 산민청은 퓨란계 화합물 중 페트병의 대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 메틸프루프랄을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화력수 부산물로부터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유래 사업용 원료 화합물질 생산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접근이라고 하였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내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소나무 조경수를 활용하고 솔잎으로도 활용하고 화력수의 가치를 활용했을 때 숲의 총 가치는 596억 4,756만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해당 필지에 사업을 했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필지 캠핑장을 숲 야영장을 하게 될 시에 사이트 72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개설비는 2,952만원입니다. 또 해당 사이트마다 개별용으로 0.7평을 소유해서 개별용으로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9,14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동 철근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건평 25, 용적 75평에 3층으로 만듭니다. 1층에는 캠핑장이나 숲 야영장 또는 텐트 고깃집에 활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고기나 각종 비품을 팔 수 있는 판매시설로 활용하게 되고 2층은 내가 관리하는 관리 숙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3층은 애견 카페나
뷰카페로 사용하여서 여기서 이제 동해뷰가 보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3층으로 만들게 되면 2억 2,500만원 소요됩니다. 또 해당 필지에 도로를 내어서 차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폭은 6m 도로로 만듭니다. 6m 도로로 만드는 이유는 차는 2m면은 충분히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m는 주차장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도로 길이 180m 개설하게 되면 72대 동시 주차할 수 있고 또 교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 개설비 약 6,860만원 소요됩니다. 총 개설비 합은 4억 1,45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숲 야영장 사업을 했을 시 1년간 발생하는 추정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캠핑장, 또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 세 가지를 했을 시 발생되는 수익을 보겠습니다. 일반 캠핑장 1년에 4,968개를 판다는 가정하에 발생되는 수익은 5억 9,616만원입니다. 또 캠핑교회를 사업을 했을 시 일반 캠핑장보다 2.5배인 12,420개를 판다고 가정하고 금액은 14억 9,040만원입니다. 텐트 고깃집은 6,912개를 판다고 가정하고 객단가 15만원으로 계산했을 시에 66억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숲 야영장 사업의 1년 총 매출은 80억 9,0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BEP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강원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객단가 12만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일반 캠핑장 개설비 4억 1,456만원, 또 1년 추전 매출 4,968개를 팔았을 경우 1년 기준으로 0.69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캠핑교회에는 이거보다 2.5배인 0.28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필지는 동해가 보이는 강원도 임야입니다. 수천 평이고 건축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300만원이고 숲 가치만 해도 596억 원입니다. 숲 야영장 사업을 했을 시 예상되는 수익은 연 80억 원에 해당되는 매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은 매일 밤 10시, 22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